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이 노폐물들을 잘 배출해주지 못해서 자꾸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단순히 투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에 거품이 많아집니다. 아니면 신장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변 색깔이 굉장히 붉어질 수가 있고요. 신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하죠.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잘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게 과일 중에서는 통계를 보면 100명 중에 7.7명이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특히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 즉 25%가 만성 콩팥병을 이미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 환자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 고혈압 환자도 급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 신부전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도 무섭지만 사실 그 전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전신적인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신장이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수분 대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부종이 자꾸 생깁니다. 여기저기 붓고 특히 전신이 부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신장은 혈압 조절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굉장히 높아지는 고혈압 상태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주고 배출해줘야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노폐물들을 잘 배출해주지 못해서 자꾸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걸 요독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요산이라든지 크레아티닌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몸에 쌓여서 이상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신장은, 즉 콩팥은 심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핑해주고 콩팥은 걸러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5번째로 전해질 균형도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칼륨이나 인 수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빠져나가야 하는데 몸에서 너무 쌓이기 때문에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고 인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소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신장이 재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자꾸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단백질이 자꾸 나가니까 우리 몸에 단백질이 필요한 여러 곳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투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신장 기능 저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이 사구체 열가율이 19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신장의 기능이 19%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변화를 이분에 대입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수분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부종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굉장히 심해져서 혈압약도 먹고 있습니다. 이분이 드시는 약이 정말 한 움큼이라고 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자꾸 높아져서 통풍약이라고 하죠. 요산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통풍약도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칼륨 수치가 너무 높고 인 수치가 너무 높아서 관련된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뇨가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단백질 손상이 오죠.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적게 먹을 수도 없는 적정선을 항상 유지해서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약도 정말 수십 가지를 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이분의 현실이었어요. 우선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거품뇨가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부종이라고 하죠. 이 2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재흡수를 해야 하는데 재흡수를 잘 하지 못해서 자꾸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단백뇨라고 하거든요. 단백뇨가 생기면 우리 계란을 풀어보면 노른자 빼고 흰자만 풀었을 때 거품이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변에 단백뇨가 나오면 거품이 많아집니다. 이런 증상을 초기에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혈뇨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장 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변 색깔이 굉장히 붉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소변은 맑아야 되는데 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소변 색깔의 변화만 봐도 신장 기능이 저하됐나? 라는 의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종인데 부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붓냐?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눈꺼풀을 비롯해서 특히 얼굴이 붓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나 저녁에는 하체 부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리나
다리나 발목 같은 데가 붓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전신 부종이 생기는 거고 한쪽에만 생기기보다는 양측으로 대칭으로 부종이 생기는 게 신장 기능 저하의 부종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심하면 함몰 부종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꾹 눌렀을 때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서 회복되는 함몰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됐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거품료랑 부종은 우리가 몸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조기 느낄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시고 만약에 느껴진다면 신장 기능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관리하시고 치료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당뇨나 고혈압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뇨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고혈압이 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 거품이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생활하시고 혈압이나 혈압뿐만 아니라 이런 신장 기능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악화된 경우라고 하면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신장 기능이 아직 괜찮다 이런 경우에는 식습관을 잘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게 골고루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자연에서 유래한 음식들을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때 특정 색깔, 특정 음식보다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다양한 음식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의학에서도 청적 황백 흑이라고 해서 오행의 색깔인데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하버드 의대에서도 조화로운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 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오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청적 황백흑 중에 신장에 해당하는 색깔은 흑입니다. 바로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검정색 쌀이나 흑미라고 하죠. 검정색 콩, 검정콩, 그리고 검정색 깨, 검정깨라고 하죠. 이런 검정색의 음식들을 섭취를 하면 신장 기능이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검정색 음식들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동물 단백질, 예를 들면 육류나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꾸 이런 동물 단백질을 먹게 되면 혈액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이 탁해지고 혈류순환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단백질보다는 가급적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채소나 과일에는 황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굉장히 이롭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와 배를 가장 추천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과와 배가 칼륨 함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사과와 배에 있는 펙틴 성분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을 낮춰주고 신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과와 배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과와 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전신염증을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특히 당뇨인들의 경우에는 딱딱한 과일이 혈당을 좀 덜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전신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된 경우라면 사실 과일을 먹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 섭취가 늘어나면 혈액이 산성화되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를 줘서 심정지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 섭취를 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경우라면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가서 먹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소량씩 2분의 1컵이나 3분의 1컵 이런 식으로 소량씩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 배를 먹을 때 일단 껍질은 다 벗기고요. 그리고 얇게 썰어서 물에 담갔다 드시거나 데쳐서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밥의 경우에는 통곡물만 100% 밥을 짓게 되면 통곡물에는 특히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잡곡과 백미를 1대1로 반반 섞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야채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데쳐서 먹어야 마찬가지로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야채는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겠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육류나 지방 같은 동물 단백질보다는 가급적이면 동물 단백질 외에 두부나 달걀, 생선, 콩과 같은 좀 부담이 좀 덜한 단백질을 대신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때 고기를 먹어야 우리가 철분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고기는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단백질들 중에 콩
콩이 그래도 철분 성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콩을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철분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콩 중에서는 렌틸콩이 철분이 가장 많은 편이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렌틸콩 넣어서 지어서 드시면 되겠고, 콩 아니더라도 낫또나 청국장 가루 같은 거 활용하셔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콩을 드실 때 철분 흡수가 잘 되려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빨간 파프리카나 딸기, 키위, 브로콜리, 그리고 귤이나 레몬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꼭 육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신장 기능을 고려한다면 기름에 볶거나 졸이게 되면 나트륨 함량도 높아지고 칼륨 섭취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치거나 찌는 방식의 조리법을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채소는 데치거나 물에 담갔다가 드시는 것만으로도 칼륨이 일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칼륨 섭취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데치거나 물에 담갔다가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장은 절대 한 번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거품료와 그리고 소변의 색깔, 냄새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폭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피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은 사구체로 이루어졌는데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하죠.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려면 잠 잘 자야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줄여야 하고요. 음주나 흡연을 피해야겠죠. 이런 음식과 운동 외에도 나머지 생활 관리들을 철저히 하셔야만 신장 기능을 예방하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아져서 오신 분들을 보면 크게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몸의 기능이 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생활관리를 조금만 못해도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경우들을 보고요. 또 후천적으로 생활관리를 정말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안 좋게 하는 경우에 신장 기능이 악화되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의 생활관리 특징을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그리고 잦은 외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런 섭취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신장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식사도 불규칙하고 야식, 폭식, 과식을 일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채소보다는 신장에 부담되는 그런 육류 위주의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장에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사의 종류도 좋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모든 약 그리고 모든 영양제를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나는 내 몸에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먹는다 하더라도 이런 영양제나 약들이 신장에 무리를 주고 독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주치의랑 상의해서 선별된 영양제나 선별된 약만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드시면 안 된다 딱 하나 말씀드리자면 고단백 보충제예요. 고단백 음료나 고단백 파우더,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드시게 되면 가뜩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신장이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소도 많이 유발하게 되고 신장 기능도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단백 보충제는 꼭 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뇨만 있는 것보다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겪어야 될 문제들, 그리고 겪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저는 환자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음식도 물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마셔도 안 되고, 단백질도 오늘 먹어야 할 단백질 섭취량을 꼭 지켜야 돼서 더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덜 먹어도 안 되는 이런 총체적 난국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실 때 신장은 미리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조기 신호들, 그리고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할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 꼭 지키시고 신장 건강 지켜내시길 바랍니다.